코로나 위기 대응 특별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께 또 정확한 정보 함께 전해드릴 분 모셨습니다. 텍사스 여자대학교 텍사스 워먼스 유니버시티 TWU 간호대학 이미경 교수님 모셨는데요. 북텍사스 한인간호협회 회장으로도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정확한 정보 굉장히 많이 필요하신 상황이시죠.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또 전문가로서 좋은 말씀 전해주시고자 시간 내주셨습니다. 인사 먼저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건강하십니까? 네, 이 인사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인사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렇죠.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네네. 주변에서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걱정이 많으셔서 진짜 빨리 이 감염이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가 바라는 마음인데요. 한 마음으로 이렇게 좀 전해지는 권고 사항들 잘 따르고 하면 네. 빨리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바라봅니다. 오늘 정보 전해주실 텐데요. 오늘은 당연히 주제가 코로나 바이러스겠죠?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는지요? 네, 요즘 이제 미국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압니다. 우리가 적을 알면 더 이길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또 왜 지금 현재 많은 예방 수칙들이 권장이 되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권장이 되는지 그 원리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 말이 이렇게 와닿은 때가 없는 것 같은데요. 먼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요즘 가장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그 병명인데요. 바이러스의 종류죠. 전문가가 정의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무엇인가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흔하게 발견하는 그런 바이러스 계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실 한 6개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그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한 2009년도 그 네. 정도 일어났죠. 그때는 그 고양이에게서 그 바이러스가 발견된 게 변형이 돼가지고 사람한테 전달되어서 그 당시 굉장히 크게 유행을 했던 그 바이러스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2015년대 우리나라에 크게 유행했던 그 메르스 바이러스. 네. 이것도 바이러스가 사실 낙타에서 변종이 되어가지고 사람에게 전달돼서 중동기 호흡 증후군으로 알려졌었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종류로 발견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전 세계 이제 그 세계보건기구 WHO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기 기구에서 지금 현재 우한에서 발생되었다고 해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면 지금 한국에서는 대구 지역에서 가장 또 크게 발진이 되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대구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지역적인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따라서 인종차별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WHO에서 2월 11일 날 정확하게 명칭을 공식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코로나 플러스 바이러스 플러스 디지즈 이래가지고 코비드 19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정식 되었습니다. 명칭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지역 그 관련된 걸 붙이지 마시고 코비드 19 or 코로나 바이러스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라서 이렇게 많이 걱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역 말씀하셨는데 저도 부모님이 대구에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사시지만 또 청취자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친지들이 한국에 계시는 경우도 많아서 네. 발 동동 구르고 하셨을 텐데 이제 저희 차례가 온 것 같아서 네. 더욱더 또 우려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번에만 이름이 붙여진 게 아니라 6가지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형태가 있다는 것을 네. 지금 네. 알게 되었는데요. 정식 명칭 코비드 19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방금도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질병이 굉장히 빨리 퍼진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전파 경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이것과 관련해서도 루머가 너무 많아요. 오늘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는 이제 감염된 사람으로부터
네. 죄송합니다. 대인 감염을 통해서 가장 흔하게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네네. 그래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 코나 입에서 비말이 퍼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공기 중에 방출되는 그 호흡기 비말이 다른 사람에게 접촉이 되거나 전달이 되면 그 다음 사람이 이제 감염이 되는 그런 대인과 대인 간의 감염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이제 비말을 통해서 바깥에 나오면요, 어느 정도 몇 시간을 살아요. 뭐 상당히 오랜 기간 살지는 않지만 그러면 그 표면에 묻어있던 바이러스 우리가 바로 접하게 되면은 또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또 전파력이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밀집된 곳에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생존력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물건을 만졌을 때도 감염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가장 흔하게 전파되는 것이 바로 대인 감염. 네. 그래서 공공장소를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내가 감염이 됐을 때 혹은 지금 감염이 되는 확진자들을 봤을 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게 되는 걸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좀 더 병리학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네. 되겠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바이러스는 다른 세균과 달리 원래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네요. 네, 그래서 특히나 얘네들은 살아있는 생명체 안으로 들어와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생명체 안으로 들어와서는 그 속에서 자신을 급속도로 이제 복제하고 증식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네, 이번에 여러분들이 사진 이제 그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모형을 많이 보셨을 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조그만 공 같은 것에 뾰족뾰족 튀어나오는 뿔 같은 맞아요. 모양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이제 그 공 모양 표면에는 그 미끄러운 지방질이나 단백질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고요. 네. 뾰족뾰족 튀어나오는 뿔 같은 모양이 이제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막 열심히 씻으라 하잖아요. 한 네. 20초 동안. 그렇죠. 근데 비누로 씻으면 그 바이러스 지방 그 표면에 있는 지방질이 녹는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 하에 우리가 비누로 20초 이상 씻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네, 겁니다. 이유 불문하고 열심히 씻었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네, 네.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코나 입 그리고 눈을 통해서 체내로 침투하니까 우리가 바깥에 나갔다 오면은 입이나 코나 눈 이렇게 만지지 말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예요. 얼굴을 가급적 손으로 터치하지 말라는 네. 권고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우리 호흡기를 통해 가지고 기도에 이제 일단 먼저 들어오게 되겠죠. 네. 들어오면 특정 세포에게 달라붙습니다. 우리가 그 세포 이름을 ACE2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병리학적인 용어가 네, 나오네요. 그렇죠. 단백질을 ACE2. 네,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세포입니다. 그러면 그 우리 몸 속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는요, 이 바이러스가 그 지방질 표면에 막을 뚫고 나와서 우리 몸에 있는 이 ACE2라는 세포막에 결합한 뒤에 침투를 합니다. 네. 그럼 일체 내에 세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바이러스는 RNA, DNA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RNA라는 유전자 물질을 조금씩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 세포에. 그러면서 우리 몸에 이제 그러면 ACE2라는 세포가 이렇게 얘 RNA를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서 얘는 원래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세포다 보니까 그러면 단백질은 우리 이제 그 세포가 이제 복제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급속도로 퍼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복제가 되면 이제 그 바이러스가 이제 세포 안으로 밖으로 탈출하고 이 숫자가 수백만 개에 달하게 된다고 그러네요. 그렇군요. 어떻게 급속도로. 생각하면 우리 몸 안에서 바이러스 공장이 가동이 되는 것과 그렇죠. 마찬가지네요. 일단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네. 네. 그리고 바이러스가 이제 자기 원래 그 공 안에 있던 그 RNA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세포는 죽게 되고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탈출 후에 이제 인근 세포, 우리 이제 기도에 들어와서 다른 세포들 점점점 퍼져 나가게 되고 공격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목적지인 폐로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 손상이 가장 크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최종 네. 목적지가 폐가 되는 네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인체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싸우기 위해서 네, 그 여러분들이 방어도 할 거고요. 잘 알고 계시는 면역 세포 네. 이런 애들이
세포들이 이제 불가동이 돼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게 됩니다. 그때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발열 반응이 가장 크게 먼저 나타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흔히들 감기 앓거나 할 때도 바이러스와 싸울 때 네. 발열이 나타나잖아요. 네네. 그런 증상과 비슷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폐세포 중에는 우리 원래 이제 건강한 폐세포 중에는 두 가지 세포가 크게 영향을 합니다. 항상 정상적으로 폐가 숨을 쉬고 그다음 외부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는 걸러내고 그런 세포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이제 폐에 도착해 있는 바이러스들이 이제 이 세포를 이제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폐세포가 죽고 물이 차고 그러면 호흡곤란 증세가 그렇게 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 나타나고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폐렴으로 사망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 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설명을 들으니까요. 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손을 씻으라고 했던 이유, 그리고 네. 또 공공 장소에 나가지 말라고 했던 이유 등등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몇 가지 수칙이 왜인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요. 우리 계속해서 이미경 교수님과 함께 할 텐데요. 요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음악 들으시겠지만 지금 제가 준비한 노래는 기타 음악이에요. 그래서 데파페페가 연주한 Over the Sea라는 곡인데요. 2002년에 데뷔했습니다. 기타 듀오로 기타 2대만으로 순수한 음악성을 보여주는 데파페페의 Over the Sea 듣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미경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증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들으니까 좀 교수님 제가 좀 무서워지는 것 같아서 폐에 물이 차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네.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경우죠. 네, 그래서 가장 심각해요.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람마다 또 겪는 증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자꾸 이제 방송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코로나인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증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되는 게요. 그렇죠. 네.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경미한 감기 증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건 아닐까라고 의심하시는 게 네. 당연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감기 바이러스 일으키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중에 하나이고, 네. 근데 또 현재 지금 CDC에서 보고하고 있는 바도 그 증상이 아주 경미한 감기 증상, 가벼운 기침, 뭐 미열 정도에서 또 심각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그런 폐에 이제 바이러스가 침륜을 해서 물이 차가지고 폐렴이 되는 그래서 네. 사망에 이르는 그런 심각한 경우까지 증상이 아주 다양하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네. 이제 가장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시는 의료진들로부터 제가 얘기를 들은 걸 이제 보고를 가지고 오면은요. 네. 가장 흔한 증상은 일주일 첫 번째 이제 첫째 주에 발생하는 이제 권태감이라든가 기침, 미열의 발생으로 점차 둘째 주로 가게 되면 심하게 호흡곤란을 하게 된다고 그러고요. 네. 호흡곤란이 발생하는 데는 지금 평균 환자 이제 추세를 보면은 8일 정도 걸리고 폐렴이 시작되는 게 한 평균 9일이 소요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의 증상이 없으면 안심하셔도 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인플루엔자나 다른 감기 바이러스와 이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같이 감염될 퍼센트는 2%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감기로 병원을 찾게 되거나 이래 워킹 클리닉을 가게 되시면 아마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하시고는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검사를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아마 닥터들이 얘기할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내가 감기 증상이 의심이 될 때 지금 미국 특히 텍사스 지역에서 검사가 기준이 또 네. 있잖아요. 네. 65세 이상이고 열이 99.6 이상이고 이런 기준들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내가 감기 증상이 있는데 지금 검사를 받을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내원을 하셔서 다른 바이러스인지 검사를 하게 되면 네.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감염될 확률이 2%도 안 된답니다. 그렇군요. 그 방법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어떤 경우에 그 즉시 우리가 또 검사를 받거나 진료를 받아야 되는지 그런 기준 좀 안내해 주시죠. 네. 여러분들이 응급실을 찾아야 되는 그런
그런 증상은 호흡 곤란을 갑자기 이제 겪으시는 경우, 네. 그다음에 가슴에 지속적으로 통증이나 압박감을 음. 느끼시는 경우,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약간 혼란, 어지럽다, 이제 confusion이라고 영어로는 얘기를 네. 하는데요. 이제 그런 능력, 그다음에 입술 색깔이 변하는 거, 푸른 색깔로, 음. 얼굴 색깔이 변하는, 이게 뭐냐면은 폐에 바이러스가 많이 침륜을 음. 해서 일종의 호흡기, 청색증인가요? 그렇죠. 네. 호흡기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다는 걸 네.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빨리 응급실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외에 또 주로 알려진 증상들이 이러한 증상들인데 뭔가가 뭐 소화기 증상 쪽으로 또 나타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이제 지금 가장 흔한 증상이 이게 호흡기 감염이다 보니까 기침, 그다음에 호흡곤란, 발열 이렇게 그다음에 심각한 폐렴으로 알려지는데,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자가 되신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그 증상들을 살펴보면 어르신들이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설사 또는 기타 소화기 증상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의 절반 이상에게서 나타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네, 식욕 상실, 그다음에 설사, 구토, 복통 등이 지금 나타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자세히 증상들이 여러 가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권장하고 있거든요. 어르신들 네. 사이에서는. 그래서 소화기 증상이 없는 환자에 비해서 다른 호흡기 증상과 함께 소화기 증상도 같이 있는 분들이 음. 훨씬 더 그 증상도 심각하고 어. 또 퇴원도 지연이 되고 있고요. 또 빨리 낫는 것이 더디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많이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호흡기 증상만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소화기 증상은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말씀해 주신 대로 다 증상이 나타나면 아무래도 케이스가 더 나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막 증상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나도 목이 음. 따갑고 막 걱정도 되고 하실 텐데요. 네. 좀 희망적인 얘기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진단과 치료에 관련해서 좀 전해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최근에 또 클로로킨 관련해서 네. 이슈가 또 많이 되고 네,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진단 그리고 치료 방법 소개해 주시죠. 네. 진단 방법은 이제 한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게 이제 RT-PCR이라 그래 가지고요. 리얼 타임 이제 단백질 그 반응 검사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6시간 이내에 이제 그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빨리빨리 이제 검사하고 빨리 신속하게 확진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통제 이제 경로를, 네. 그 동선을 이제 통제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한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이제 검사를 컨트롤을 굉장히 잘하고 빠른 있다. 시일 네, 내에 하고 했다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도 CDC, FDA에서 인증한 검사들이 지금 한 10개 정도 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검사 기구들을 각 병원에서 지금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제 종류는 다양한데 그 근본 기전은 같이 이제 PCR이라는 그런 단백질 반응 검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고 그러고요. 네.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으실 텐데, 현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적중해서 치료하는 치료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어. 근데 사실 클로로퀸이라는 얘기는 지난주 목요일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클로로퀸을 쓰는 이제 이거를 치료제로 쓰도록 또 승인을 한다, 이런 네. 발표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FDA에서는 이제 이 클로로킨이라는 약이 원래는 말라리아 그렇죠. 치료제였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로 승인한 약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 승인한 적은 없다라고 음. 발표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전히, 그러면 지금 치료제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임상 실험 단계라는 걸 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각 제약회사에서 뭐 길리아드라든가 일라이릴리라든가 여러 제약회사들이, 유명한 회사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회사들에서 베일러도 있고 회사에서 지금 6개, 7개 정도 이상의 그런 치료, 이제 기존에 있던 약들을 임상 실험을 통해서 이게 몇 퍼센트 치료가 되고 있다, 저거는 몇 퍼센트 치료가 되고 있다,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임상 실험 네. 그 치료 결과들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적중해서 하는 치료제는 없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클로로킨을 막 이렇게 사재기 해서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좀 과하게 또 구매가 이어졌다라는 뉴스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아직까지 확실한 치료제로 승인된 약은 없다는 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또 퍼지게 되면 백신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백신 연구 개발과 관련해서도 지금 각 그 세계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네.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네, 현재 이제 세계 각국에 계시는 이제 역학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생물학자, 또 병리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완치된 사람들, 네. 회복된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회복되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우리 몸에 면역 체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바이러스가 그렇죠. 들어오면 풀 네. 가동이 돼가지고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몸 면역 안에 항체가 있으니까요. 네, 항체를 가지고 그러면 백신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아직까지는 이제 임상 실험, 이제 백신을 가지고 실험을 해서 그다음에 이 백신을 맞으면 다시는 감염이 안 되는지 또 음. 그런 것도 실험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백신을 만든다고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데 실험 단계가 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1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좀 느긋하게 너무 마음을 조급히 여기지 마시고 네. 그래도 지금 시작은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조그마한 희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네. 그리고 또 가정에서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뭔가 증상이 나올 때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일 경우를 대비해서 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상비하고 있는 약 중에 좀 증상 완화를 도와주는 약이 있나요? 그래서 경미하게 여러분들이 발열이 있다거나 그러시면 아세토아미노펜 여러분들이 쉽게 아시는 타이로놀을 드시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호흡 기침이나 그다음에 가래 같은 것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뮤시넥스 뭐 이런 약들 네. 있죠. 이제 여러분 이제 그 폐에 이제 압박감 좀 미코즈 때문에 생기는 네.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약. 그다음에 수다페드라는 약. 수다페드. 네, 네. 수다패드도 여러분들이 이제 무커스 때문에 이제 그런 가래, 객담 이런 것 때문에 호흡기 기관이 이제 음. 끈적끈적해지고 그래서 호흡기 곤란이 올 수 있는데 그런 네. 것들을 이제 원활히 해주는 약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잘 컨제스션을 이제 없앤다고 하는 그런 수다패드 음. 아니면 로젠신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목이 따끔따끔하는 그런 경우 인후통이 있잖아요. 있는 경우. 네, 그럴 경우에 소우스러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럴 경우에 먹는 이제 로젠신스 약 그런 약들을 지금 드시면 경미한 증상은 여러분들이 금방 해소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두 가지 질문 정도 더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또 어떻게 또 예방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교육을 전 세계 시민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방 수칙 좀 안내해 주시죠.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어 고려해서 네. 예방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시간 배우고요. 이거를 잘 지켜내야 또 같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가 격리 또는 소셜 디스턴싱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셨을 네. 텐데 이 비말이 이제 여러분들이 재채기나 기침을 통해서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번지는 그 거리가 6피트 이제 6피트 우리가 음. 2미터 한국적인 그런 네. 단위로 쓰면은요 2미터 정도 거리예요. 그래서 2미터 정도는 떨어져서 얘기를 하라 네. 이럴 목이 좀 정도로 아프시더라도 목소리가 네. 그래서 커지더라도 가까이 하지 거리는 말라는 지키기.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소셜 디스턴싱인데요. 그리고 여러분 특히나 발열이 심한 경우 이제 심한 감기 증상을 보이면은 학교를 가거나 출근을 이제 삼가시는데 지금 정책적으로 지금 삼가고 그렇죠. 있으니까 네. 휴교가 된 다행입니다. 네. 상황이죠.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는 되도록 가시지 않도록 네.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 오해하시는 게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갔던 곳에는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음. 공기 중에 이 바이러스가 떠다닌다. 뭐 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실험에 의해서 발표된 게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아있는 그 생명체에 들어와서 살 수 있다 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깥에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게 사느냐. 궁금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몸 안에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는 이제 기침이나 재채기를 했을 때
공기 중에는 3시간 정도 살 수 있답니다, 얘네들이. 3시간. 네. 생각보다 많이 사네요. 근데 오래. 이렇게 만약에 네. 가까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밀접한 접촉을 했을 경우에는 위험한 거죠. 3시간 그렇죠. 동안은 네. 사는 네. 거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그 바이러스가 어떤 장소에 있었더라. 근데 그다음에 뭐 하루가 지난 다음에 거기 가면 안 되겠더라. 음. 이렇게 얘기하실까지는 필요는 없으시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리고 바깥에는 공기 중에 이제 살지를 못하는 거죠. 바깥 공기는 새도 내신하는 우리가 배운 대로 체 내에서 또 생산을 해내는 바이러스니까요. 네, 그래서 밀접한 그 공간은 위험하지만 여러분이 바깥에 산책을 한다거나 그런 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플라스틱이나 우리 재채기를 했을 때 이 바이러스가 플라스틱에 묻어 있거나 그러면 최대 72시간 동안 얘네가 살 수가 있답니다, 표면에. 고체에서 훨씬 오래 사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표면을 항상 이렇게 소독을 하고, 네. 그죠? 하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스테인레스 스틸 이런 제품도 최대 72시간 동안 살아있는다 그러고요. 거기에 붙어 있으면. 그다음에 구리는 최대 4시간, 골판지 이런 종류에는 종이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정도 생존한다고 그러니까 주변을 항상 소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 재채기 증상이나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마스크를 권장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재채기 증상이나 감기 증상이 없으신 분들은 굳이 마스크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 마스크와 관련해서도 사실 네.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예방 차원에서 쓰는 게 낫다 의견이 분분했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그 마스크 사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마스크 착용은 이제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하려면 원래는 본인에게서 나오는 호흡 기말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것으로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증상이 있는 분들이 이제 마스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근데 워낙에 지금 많이 퍼져 있으니까 밀접한 곳을 가게 되면 그나마 이제 표면이나 이런 곳에 그렇죠. 묻어 있으니까 마스크를 하시면 본인을 이제 보호하실 수 있어서 그래서 지금 마스크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요. 그리고 N95 마스크를 지금 많이 사야 된다 이렇게 네. 그러고 얘기인데 물론 그것이 지금 가장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척도가 내 마스크 너에게 줄 수 있는지 그걸로 마스크가 나에게 있는데 너에게 하나 줄게 하면 와 이거 정말 나를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N95, N80 뭐 이렇게 네. 숫자가 표시하는 것은 얼마나 이제 그 바이러스를 우리가 필터링 걸러낼 수 있냐를 얘기를 하는 그 효과성에 대한 측정 도구 측정치입니다. 그래서 네. N95라 그러면 95% 그런 바이러스를 아니면 이물질을 걸러낸다라는 건데요. 물론 좋은 마스크가 좋겠죠. 네. 그런데 이런 좋은 마스크는 95%나 필터링해서 이제 걸러내는 거는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장시간 숨을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 본인의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바이러스도 막지만 내 숨을 막게 할 수도 네, 있다. 여러분들이 굳이 아주 밀접한 곳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일 경우에는 N95란 마스크를 하고 가시면 유용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다니실 때나 건강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요. 바깥에 이제 산책을 네. 가실 경우에는 그나마 또 자기가 건강하시고 많이 또 밀접한 지역을 안 가실 때는 일회용 마스크를 쓰시면 간단하게. 되고요. 또 마스크를 세척해서 쓰신다거나 아니면 또 마스크 자체를 하루 종일 쓰신다거나 왜냐하면 이 마스크를 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코로 이제 나오는 그 호흡기 때문에 이제 축축해지거든요. 그렇죠. 습기가 차죠. 네, 그러면 오히려 또 호흡기도, 감염을 일으킬 네. 수가 있고요. 또 재채기를 하고 계시는 분은 그 재채기가 호흡기 그 마스크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흡입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렇군요. 마스크를 자주자주 이제 일회용으로 가시는 게 중요하시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 정말 밀접한 곳에 가지 않으면 안 되시는 경우 그럴 경우에 보호하시기 위해서 N95 정도 마스크를 하시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네. 굳이 그거를 이제 사재기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도 올바른 사용법까지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TW 간호대학 이미경 교수님 모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경로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지 증상은 어떤지 또 어떻게 진단을 하고 치료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위생이 가장 중요한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저희도
특별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코로나19 지금 코비드 19이라고 말씀 네. 설명해 주셨는데 네. 또 다시 모셔서 또 업데이트 되는 상황이 있으면 네. 좋은 정보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이미경 교수님 오늘 함께 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건강의 메시지 전해 주셨는데요. 더 필름이 부르는 괜찮아 듣고요. 저는 또 여러분들께 전해 드릴 소식 가지고 돌아올게요.